안녕하세요. 2주차 2단원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1차 시에 EBS 강의 링크 걸어준 거 잘 들으셨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교과서로 한번 다시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2단원은 단원 제목이 사람의 물질 대사예요. 교과서에는 비빔밥 그림이 나와 있네요. 밥을 왜 먹죠? 그렇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아, 물질 대사랑 에너지랑 무슨 관련성이 있나 봐. 우린 이미 수업을 들으셨지만 요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세포의 물질 대사하고 에너지죠. 사람의 기관계와 에너지 대사, 물질 대사와 건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 요소로 나눠져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출입이 있겠죠. 그러면 나는 에너지원이 필요하겠네요. 에너지원을 흡수해서 일련의 세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인풋과 아웃풋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얘가 원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대사성 질환에 걸리게 되죠. 그렇다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섭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배우면서 이 단원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선생님이 EBS 링크는 2-1까지 올려줬고요. 여기까지 끊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34페이지로 35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게요. 세포의 물질 대사와 에너지가 나와 있네요. 교과서 그림을 보니까 반딧불이가 나와 있네요. 반딧불이 엉덩이에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러니까 발광세포는 어떻게 해서 빛을 만들어낼까요? 반딧불이가 왜 엉덩이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줄 알아요? 짝짓기 하려고 만들어낸대요. 수컷은 날아다니는데 암컷은 날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가서 반딧불이 봤을 때 날아다니는 거는 다 수컷이래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물론 관찰은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렇다면 돼지코가 어떻게 발광이 되게 할 것인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고 이런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여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일단은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보고 넘기도록 할게요. 이러한 반딧불이도 어떻게 해서 빛을 내냐면 자기가 먹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ATP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요 반딧불이의 몸에는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거가 옥시루시페린으로 되면서 빛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루시퍼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필요해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체크하고 싶어요. 물질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빛을 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니까 물질 대사라고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물질 대사에 효소라고 하는 게 필요한가 봐요. 보면 물질 대사는 뭐를 물질 대사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화학 반응은 뭐예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물질들이 상호작용해서 어떤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 반응하기 전의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하고 반응 후 만들어진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서의 화학적 성질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A 원자, B 원자가 결합하고 있고 CD가 결합하고 있는데 얘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A가 C랑 결합하고 B가 D랑 결합하는 거라고 해봅시다. 이거가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면 물질 대사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세포 내에서 원자들이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A하고 B의 결합을 끊죠. 그러면 전자가 들뜨게 되고 이 들뜬 전자가 다른
원소와의 반응을 만들어주는 거죠.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에너지라고 배웠죠. 모든 화학 반응의 모든 결합에는 에너지의 출입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질 대사에는 뭐의 출입, 선생님 그냥 E라고 썼어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빵이 만약에 분해가 돼. 그냥 공기 중에 놔둬도 분해는 되지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물질 대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포의 구성 성분이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나 내지는 여기 내에서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질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이 같은 것들을 적재적소에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반응 속도를 빨리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반응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험실에서 가열을 해주죠. 온도가 엄청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생명체 내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 노출되며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6.5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온도 내에서도 반응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촉매가 필요해요. 이러한 생체 내의 촉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효소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 대사의 특징은 에너지 출입을 수반한다나 효소가 관여한다, 이런 특징을 한 가지 챙겨 두시면 되겠네요.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서, 그러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이 물질 대사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동화작용, 하나는 이화작용. 다시 뒷페이지를 보면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분자들을 큰 분자로 합성하는 물질 대사를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합성은 세포 밖에서도 이루어지죠.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합성 반응 이러면 틀려요. 동화작용이라고 해줘야 돼요. 개념은 합성의 개념이지만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 대사에는 합성하는 대사하고 분해하는 대사,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동화작용은 합성하는 거니까 식물이 하는 광합성, 내지는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고분자인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 내지는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것들로 DNA를 만드는 DNA 합성, 암모니아 가지고 요소 만드는 요소의 합성, 이런 것들을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거예요. 소화라고 하면 고분자 물질을 내 장에 있는 모세혈관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인 단량체로 만들어주는 거죠.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이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먹은 영양소를, 산소를 가지고 분해해서 무기물로 만들면서, 내지는 무기물이 아니더라도 작은 유기물로 만들면서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뽑아 쓰는 거예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고요. 이게 대표적인 이화작용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다시 앞에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한번 살펴볼 때 전자부터 할게요.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작은 분자는 말 그대로 분자량이 작아요. 원소들이 작죠. 결합이 많지 않아요. 결합이 의미하는 거는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저분자 물질은 에너지가 작죠. 반대로 고분자는
분자들이 되게 많아요. 결합이 많겠죠. 그러면 결합이 많으니까 고분자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봅시다.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에너지 흡수가 필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뒤편에서 한번 보면 동화작용을 볼게요. X축을 반응 경로라고 하고 Y축을 에너지 수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쪽을 반응물, 반응 후 만들어진 생성물을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고분자로 합성하는 반응이죠. 반응물은 에너지 수준이 저분자니까 낮겠죠. 그런데 생성물은 에너지 수준이 높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니까 나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투입시켜 줘야겠네요. 에너지를 다른 말로 열이라고 하면 동화작용은 열을 흡수해야 되죠. 다른 말로 흡열 반응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겠네요.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이라고 했잖아요. 광합성의 재료가 이산화탄소, 탄소 하나짜리인 저분자 물질이에요. 얘를 가지고 포도당, 탄소 6개짜리인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투입해 줘야겠죠.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빛 에너지니까 우리는 빛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광합성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동화작용이 되겠죠. 물론 에너지를 싣기 위해서는 전자들의 움직임이 필요한데 전자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전자 하나짜리 수소예요. 주변에 흔한 수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봤더니 물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를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가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고 선생님이 분자의 몰수 계산은 생략했어요. 일단 그냥 이런 물질들이 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화작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화작용은 반대로 분해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포도당, 내가 먹은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봅시다. 이번에는 이화작용인데 마찬가지로 X축이 반응 경로고 Y축이 에너지 준이에요. 이번에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거죠. 대표적인 세포 호흡 과정을 보면 내가 먹은 영양소, 포도당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거예요. 세포호흡 결과 얘가 방출이 되죠. 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결합들을 전자를 받아서 끊어내는 거예요. 전자 친화도가 높은 산소를 주로 이용해서. 그러면 얘는 결합이 다 끊어진 저분자가 되고 전자는 여기에 실리겠죠. 그러면 다시 봅시다. 이번에는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있을 때 고분자 물질,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그리고 만들어진 생성물은 저분자죠. 에너지 준위가 낮겠네요. 그러면 이 에너지 차이만큼 뭐가 방출돼요?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래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뭐가 방출되냐면 에너지가 방출돼요. 에너지를 다른 말로 열이라고 하면 열을 발산한다 라고 해서 이 반응을 발열 반응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고분자 물질하고 저분자 물질이 있을 때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작용을 동화,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을 이화, 이때는 고분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다시 교과서로 와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쉬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동물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배가 너무 고파. 어떻게 하면 돼요? 밖에 나가서 햇빛을 쏘이면 되겠죠. 애석하게도 동물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소기관은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식물세포에만 존재를 해요. 이 세포소기관을 엽록체라고 해요. 왜냐하면 빛을 포획할 수 있는 어떤 구조물이 필요한데 색소죠. 이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요 세포소기관을 엽록체라고 해요. 그러면 봅시다. 광합성이면 합성 동화작용이죠.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주는 거죠. 재료가 뭐예요? 이산화탄소, 탄소 하나짜리인 저분자 물질이에요. 여기에 이제 결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자가 필요한데 주로 수소가 전자 하나짜리니까 왔다 갔다 쉽게 하죠. 주변에 흔한 수소를 봤더니 물이네요. 여기에 이제 저분자 물질을 가지고 뭘 만들어주냐면 탄소 6개짜리인 복잡한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집어 넣어주면 그쵸? 여기에 있는 결합을 만들어주고 뭐가 떨어져서 나와요? 산소가 떨어져 나오게 되겠네요.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세포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에너지 얻어야 되니까 동물세포에서도 일어나고 식물세포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포호흡 과정을 보면 내가 먹은 영양소예요.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을 가지고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결합을 끊기 위해서 산소를 집어넣어주죠. 그러면 얘가 분해가 돼서 탄소 하나짜리인 저분자 물질이 되면서 여기 있는 전자는 여기 실려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는 에너지 수준이 높은데 여기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고 나는 이 에너지를 이제 내가 필요한 생명활동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화라고 하고 세포호흡이라고 하죠. 이 과정을 동화라고 하고 광합성이라고 하네요.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칼라로 인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구조 정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엽록체 같은 경우는 빛을 포획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전을 쌓아놓은 이런 구조물을 가지고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최대한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막이 2개인데 외막과 내막인데 내막에 굉장히 많은 주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양의 ATP를 합성해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시면 이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광합성이죠. 에너지를 투입하죠. 들어가는 거는 저분자 물질, 나오는 거는 고분자 물질.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다음은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은 고분자 물질을 가지고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죠. 에너지가 높고 낮으니까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겠네요. 뒤에 이제 하겠지만 ATP나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에너지 전환과 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